보건당국은 오는 9월 20일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부스샷 접종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을 학기를 개강한 학교들에서 감염세가 퍼져 수천 명이 격리되고 일부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안전청이 다음 달 13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내년 1월 1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명령을 내린 뉴욕시에 사업장 주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특별실업수당 지급이 다음 달 7일 종료돼 약 700만 명의 수혜자가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성희롱 혐의를 입고 사임을 선언한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10명의 중재범에 감형과 사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 동부 지역 중심 청소년 단체인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가 광복절을 맞아 맨하탄 볼링그린 파크에서 태극기 개양식을 진행했습니다. 맨하탄 월가에서 한 남성이 무고한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손도끼를 휘둘러 피범벅으로 만든 끔찍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탈리반의 보복이 두려워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딸이 뉴욕에서 후화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보건당국은 오는 9월 20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부스샷 접종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인층과 일찍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다음 달부터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로셜 월런스키 CDC 국장, 자넷 우드콕 FDA 위원장,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을 비롯한 정부 보건당국 위원들은 오는 9월 20일부터 전 국민에 대해 2차 접종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스터샷 접종을 강력 권장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심각한 증상, 입원, 사망으로부터의 백신의 예방 효과가 면역 취약계층 혹은 접종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들에게서 감소할 수 있어 부스터샷 접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비베크 머시 단장은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심각한 증상으로부터 강한 면역 효과를 가진다며 모두가 당장 부스터샷을 맞으라는 지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단 성명에서는 부스터샷 접종이 수준외로 예정된 FDA의 부스터샷 승인과 CDC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의 부스터샷 권장 지침 발표를 전제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최초 접종 대상은 백신이 보급되자마자 접종받은 의료 종사자와 노인들이며 특히 위험에 노출된 요양시설 거주민에게도 우선 접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최초 부스터샷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에게만 투여되지만 자료 검토를 통해 수준의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도 접종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성명 말미에서 당국은 현재까지 세계에 기부한 6억 회분에 더해 추가 기부를 진행하고 전 세계 백신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부스터샷 접종은 무료이고 현존하는 어느 접종소에서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요양원들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미국의 전국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000명을 넘어 지난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았고 미국에서도 18명의 사망자가 보고돼 최근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 학교들이 하나둘씩 가을학기 개강을 시작한 가운데 첫 주부터 감염세가 퍼져 수천 명의 격리 조치가 내려지고 일부 학교들은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루이지애나 뉴올린즈 공립교구에서는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사례들로 인해 3,000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미시시피에서는 주내 약 2만 명이 코로나19에 노출돼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악화된 상황에 당국은 교내 마스크 의무화를 하나둘씩 되살려 현재 주내 800여 개 교구 중 약 600개 교구에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미시시피 주당국 전염병 학자 폴 바이어스 박사는 학교들이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모든 예방 수칙을 동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에서는 이번 주 마스크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은 4개의 교구가 교내 감염 확산으로 임시 휴교했습니다. 블룸버그와 와스콤 등 교구들에서는 개강 첫 주부터 교직원들의 집단 격리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주내 15개 교구에서 약 4,5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1,400여 명의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가장 큰 교구인 마이애미데이드와 브로워드 교구는 아직 개강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개강한 힐스보로 카운티 교구에서는 약 1,4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6,000여 명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당국 교육위원회는 어제 비상회의를 열어 교내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국 최고의 확진자 수 보고에도 교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 조치를 고수해왔는데 이를 어기는 학교의 교직원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할 것을 엄포했습니다. 브로워드와 알라추아 교구는 이를 거슬러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자체적으로 적용했는데 어제 주당국 교육위원회는 해당 교구들에 대한 처벌 조치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한편 어제 넷 라몬 커네티컷 주지사는 주내 학교에서 최소 첫 한 달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라몬 주지사는 작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한두 달 안에 의무화를 해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교통안전청이 다음 달 13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내년 1월 1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교통안전청은 성명을 통해 대중교통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항공기와 버스, 기차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내년 1월 1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7개 항공사 승무원 5만여 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승무원협회는 이번 연장 조치가 여행객들과 직원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올 들어 지금까지 2,867명이 넘는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청 NPS는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 내 건물과 대중교통수단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야외라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혼잡구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좁은 길, 전망대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관리청 측은 이외에도 동시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공원을 잠정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일일 사망자는 어제 1,000명을 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일일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769명으로 집계돼 4월 중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일일 사망자는 지난 2월 11일 3,800여 명을 정점으로 찍은 뒤 감소하다 지난달 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10일 사이 일평균 1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16일 최근 7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4만 1,365명으로 2주 전보다 64%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레스토랑과 헬스장 등 실내 시설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지침이 지난 16일부터 실시된 가운데 일부 사업장 주인들이 접종 증명 의무화 명령을 내린 시 당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오늘 스태튼 아일랜드의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유도 주짓수 헬스 시설 주인 등 소상공업자들은 뉴욕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뉴욕시의 증명 의무화로 인해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이 특정 분야에서 생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레스토랑 등 실내 시설 입장 시 직원과 손님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할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K2NYC라는 이름하에 전국 최초로 내려진 이 규정은 지난 16일부터 실시됐으며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공식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규정을 1회 위반할 시에는 $1,000, 2회 위반할 시에는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업장 주인들은 미용실, 사무실, 교회 등에는 적용되지 않은 이번 규정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레스토랑 등 사업장에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상 문제 혹은 종교적 이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공화당원들은 오늘 소송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니콜 말리오타키스 연방 하원 의원은 접종 증명 절차가 사업장에서 시행하기에 까다롭다며 이미 어려운 소사업장들의 뉴욕시의 백신 경찰 역할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 드블라지오 시장은 법 당국과 이야기를 마쳤다며 접종 의무화 명령이 재판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델타 변이 확산에 맞서기 위해 특히 젊은 사람들의 접종률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접종 증명 의무화는 이를 위한 현명한 전략이라고 단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자에게 지원된 주당 $300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이 오는 9월 7일로 종료돼 전국 약 700만 명의 수혜자가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 실업수당 9월 종료는 합리적이라며 연장 조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주 브리핑에서 특별 실업수당이 9월 초에 만료되는 것에 변경 사항은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 정치인들은 최근 들어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세로 미 전역에서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경제 회복세가 꺾이고 있다며 이에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이 실업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지연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기업 구인난 등을 이유로 이 조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조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조 맨친 연방 상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900만 개 일자리가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 실업수당 연장에 반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의 구인 공고는 930만 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성희롱 혐의를 입고 사임을 선언한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가 다음 주 임기 만료를 앞두고 10명의 중재범에 감형과 사면 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상 10명 중 5명에는 감형, 5명에는 완전 사면 조치를 내렸는데 살인 혐의를 입은 3명의 수감자가 포함됐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활할 수 있도록 구원해야 하는 뉴욕주의 책임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감형 대상에 포함된 1급 살인 혐의의 네루 검스는 2004년 마지막 날 교회로부터 집에 돌아가는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쏴 죽였다는 혐의를 입고 수감됐습니다. 그는 현재 25년형 중 17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또 다른 대상자인 2급 살인 혐의의 존 에드리안 발레스퀘즈는 1998년 할렘 불법 도박장에서 전직 경찰관을 쏴 죽였다는 혐의를 입었습니다. 줄곧 결백을 주장해온 그는 25년형을 받아 현재 23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또한 1988년 2급 살인 혐의와 강도 등 혐의를 입고 복역 중이었던 리처드 리척에게도 감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쿠오모는 5명의 수감자에게 석방 조치를 내려 그들이 신분으로 인해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사퇴하는 쿠오모 주지사가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이 터무니없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 의원은 쿠오모의 보석금 개혁안으로 인해 거리의 폭력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 말리오타키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쿠오모가 수많은 살인자와 성범죄자들을 석방해왔다며 그가 선별한 가석방 심의위원회와 보석제도로 인해 뉴욕주 범죄율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2주의 시간을 가진 뒤 사임할 것이라는 쿠오모의 발표에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의심스럽다며 그의 행보를 감시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쿠오모 주지사는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위법 행위로 인한 사임이나 탄핵으로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뉴욕주 법에 따라 쿠오모 주지사는 연간 $50,000의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단체인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가 17일 광복 76주년을 맞아 뉴욕시 맨하탄 볼링 그린 파크에서 태극기 개양식을 진행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금융 중심가인 뉴욕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 처음으로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돌진하는 황소상이 위치한 이 공원은 미국 정부가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영국 국기를 내리고 별이 13개 그려진 최초의 미국 국기를 개양한 곳입니다. 지금도 최초의 성조기는 돌진하는 황소상을 배경으로 개양되고 있으며 성조기 옆에 나란히 걸린 태극기는 앞으로 일주일간 나부낄 예정입니다. 황소상 앞에 태극기가 개양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태극기 개양은 세계적 경제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광복절의 역사를 알리자는 취지로 AAYC 회원인 한인 청년들이 주도한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AAYC의 노고를 치하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이 단체는 구글이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어로 표시하자 단체로 항의 메일을 보내 1시간여 만에 원산지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또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와 클러스터에서 해외 최초 한복의 날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맨하탄 월가에서 한 남성이 무고한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손도끼를 휘둘러 피범벅으로 만든 끔찍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의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아이들 시청 제한을 당부드립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사건은 지난 일요일 오후 5시 20분경 맨해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체이스 은행에서 벌어졌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입수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한 남성이 은행 입구에 현금 지급기를 사용 중이었고 곧 마스크를 쓴 남성이 손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곧 손도끼를 들어 남성을 뒤로부터 공격했고 영문을 모른 채 습격당한 피해 남성은 도망치며 자비를 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차례 무기를 휘둘렀고 피해자의 머리로부터 피가 철철 흘러 하얀 셔츠를 물들였습니다. 우왕좌왕하며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던 피해자는 무기를 빼앗으려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공격을 끝낸 남성은 현금 지급기 화면을 차례로 부순 뒤 도끼와 가방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 상태를 찾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포스트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한 남성이 손도끼로 머리와 다리를 쳤다고 스페인어로 진술했습니다. 화요일 밤 10시경 첼시 경찰은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37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칠가에서 경찰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차량의 창문들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탈레반의 보복이 두려워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친 애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딸이 뉴욕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17일 지난주 망명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의 딸인 마리암 가니가 뉴욕에서 안락한 예술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42세의 시각 예술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마리암은 브루클린 호화 아파트에서 보헤미안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다며 그녀의 삶은 탈레반의 공격으로 공포에 떠는 아프간 소녀들의 현실과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마리암은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지난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화가 나고 슬프고 몹시 두렵다며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는지 아버지의 소재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아슈라프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유엔과 세계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어 메릴랜드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레바논 출신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슈라프는 2002년부터 아프간 정부에서 일했으며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마리암은 이 기간 중 뉴욕대를 졸업하고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이후 뉴욕의 구겐하임과 MOMA, 런던의 테이트 모던을 비롯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그녀는 2018년부터 버몬트에 있는 베닝턴 칼리지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면역력 저하 환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허용된 가운데 1차와 2차 동일한 백신 접종이 권장되고 있지만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으로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로 장기나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사람, 인체 면역 결핍, HIV 바이러스 감염자,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면역 체계를 약화하는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 등으로 백신 3차 접종 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신 3차 접종을 위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면역 저하 환자를 위한 부스터샷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곧 승인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장소는 2차 접종을 받은 곳과 동일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으며 2차 접종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상관없이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에 취업비자 쿼터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인 이민 신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내년 회계연도에 발급될 취업비자 쿼터는 29만 개로 매년 14만 개씩 발급하던 취업비자 쿼터보다 2배가 넘습니다. 갑자기 취업비자 쿼터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으로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 폐쇄하면서 15만 명이 넘는 가족이민 초청 대상자들이 영주권 인터뷰를 받지 못해 비자 쿼터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국무부는 연간 가족이민 쿼터 22만 6천 개 중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비자 쿼터 15만 개를 내년도 취업 비자 쿼터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전 세계용 영주권 문호 취업 이민 부문은 모두 오픈된 상태입니다. 폴리티코가 유권자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미군 철수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의 69% 지지에서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응답자의 37%는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 4월 조사의 16%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번 결과는 바이든의 아프간 출구 전략에 대한 비판, 특히 공화당으로부터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52%에서 31%로 철군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무당층의 철군 지지는 41%로 지난 4월에 66%에서 급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 정부의 붕괴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인정하면서도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상황에서 국익 없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철군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대형 이동통신사 T모빌이 해킹을 당해 고객 1억 명의 개인정보가 암시장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모빌사는 현재 T모빌 일부의 내부 데이터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접수된 모든 불법 유출 관련 클레임을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IT 전문 매체 마더보드도 T모빌사가 공식 입장을 밝히기 하루 전 한 온라인 암시장에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